이제 앞으로 연차는 정확히 1년 근속 후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계약직 불문,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11개 연차만 발생하고 1년하고 하루를 더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는 이 11개의 1년 만근에 대한 연차수당 15개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은무사입니다. 얼마 전 1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는 최대 11일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지난 12월 17일이죠. 고용노동부는 연차 휴가와 관련한 행정 해석을 이번에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례와 행정 해석의 관계라는 게 어떤 법률적 쟁점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대법원이 하지만 일선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실무는 고용노동부가 판단하고 이걸 적용하는 것이라 연차 휴가와 관련한 고용노동청 행정해석 변경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 문제, 아니 노동법 각종 법령이나 지침 등이 요즘은 하도 변경이 자주 있다 보니 저와 같은 노무사도 하루하루 찾아보고 분석하지 않으면 그 진도를 따라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연차뿐 아니라 제가 올린 노동법 관련 정보를 이해하실 때 행정해석이나 판례, 지침 변경에 따라 시시각각 변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감안하셔서 이해하시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2021년 12월 17일자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연차 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 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하면서 그동안은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거는 기존에 이렇게 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즉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하며 이번 고용부의 행정 해석 변경이 지난 10월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라 합니다. 결국 이번 행정 해석 변경의 주요 키워드는 바로 이 부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하겠는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금기법 제60조 1항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며 제60조 2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60조 1항에 따른 연차는 1년 만근 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말하고 60조 2항에 따른 연차라 하면 이거는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한 달 만근하는 경우 1개씩 발생하는 연차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먼저 이걸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2호를 보면 정규직, 계약직 모두 1년 근로 후 퇴직하면 제60조 1의 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하다 했는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자, 이 부분은 기존에는 1년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연차를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1년을 근속하고 하루를 더 근무해야 1년 근속에 대한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깔끔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15개 연차를 안 준다는 것이죠. 그럼 사직서는 언제 내야 하겠습니까? 1년 채우고 추가로 하루 더 근무하는 것으로 사직 일자를 맞추면 연차 15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2호의 하단 제60조 2의 연차 휴가도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자, 이 내용은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에도 한 달 만근할 때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1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퇴직 직전 월 만근에 발생하는 연차 수당은 한 달 만근한 것으로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하루를 더 근무하여야 부여하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3호를 살펴보면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제60조 1, 4의 연차휴가,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는 불가하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연차 휴가에 대한 내용인데 모든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 단위 만근 후 하루를 추가적으로 근무해야 마지막 연도에 대한 연차 휴가 또는 연차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연차는 정확히 1년 근속 후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계약직 불문,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11개 연차만 발생하고 1년하고 하루를 더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는 이 11개의 1년 만근에 대한 연차수당 15개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차 휴가 기준은 입사 1년 후 퇴사자뿐 아니라 2년, 3년, 4년 근속한 퇴사자의 경우에도 퇴사 시 연 만근 기준을 채우고 추가적으로 1일을 더 근무해야 마지막 연도 발생하는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하루 더 추가 근무 논리는 입사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적용하여 입사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한 달 만근 후 퇴사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하루를 더 근무해야 마지막 달에 대한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제 앞으로 퇴직 시 받는 연차 수당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본인 근속기간 기준 연 단위 만근을 하고 플러스 하루 이상 더 근무하여야 마지막 연도에 대한 연차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사직하는 근로자는 연 단위 만근 근속기간을 채우고 하루 더 근무하고 퇴사하는 플랜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판단이 되고 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반대로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겠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연차 행정 해석 변경 또한 또 다른 분란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